진행자 이미나입니다. 오늘 꿀책방의 주인공은 김민주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철학과에 재학 중인 김민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윤 작가님의 굿바이 카미라는 책을 준비해 오셨는데 어떤 책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진행자님은 시지프스 신화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저는 잘 몰랐습니다. 시지프스 신화는 이제 고대 그리스의 시지프스라는 인물이 이제 신들의 왕인 제우스를 속인 죄로 이제 벌을 받게 되는데 사실 벌을 주려고 하면은 정말 다양한 고통을 가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제우스는 시지프스에게 굉장히 크고 무거운 돌을 산 꼭대기 위로 올려놓고 그것이 다시 굴러 떨어지면 그것을 주워서 다시 위로 올려서 굴리는 형식의 그런 형벌을 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제우스 신이 시지프스에게 이런 형벌을 내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고통을 주는 방법은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었겠지만 제우스가 시지프스한테 이런 형벌을 내린 까닭은 아무래도 돌을 끊임없이 위로 올리고 그리고 다시 떨어지는 돌을 올리는 그러한 행위의 반복을 통해 이제 시지프스의 삶을 극단적인 허무와 공허로 몰아넣으려고 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작가는 그런 시지프스의 일화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말합니다. 그저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행위가 무엇을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하루하루를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작가는 우리가 이렇게 삶을 무의미하게 바라보게 된 이유와 무의미한 삶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것들로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해 안내를 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굿바이 카미라는 책을 꿀책방에서 소개해주고 싶으셨나요?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이제 아무런 목표의식도 유의미함도 없이 이제 돌을 굴러 올리는 시지프스의 행위가 우리의 일상과 굉장히 닮아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즘 몇몇 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학교를 계속 가고 또 왜 대학을 가야 하는지 모르는데 책상 앞에서 수능 공부를 계속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랬던 적이 있었고 근데 이러한 모습이 마치 어떠한 의미도 없이 돌을 굴리는 행동을 반복하는 시지프스와 굉장히 닮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책을 읽고 이렇게 허무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나의 삶을 어떻게 하면 유의미하게 바라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의미로 충만한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책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책을 소개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굿바이 카미를 읽음으로써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어떤 삶을 앞으로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이 책을 소개해 주신 거군요. 이번엔 진로와 관련해서 이 책이 민주님께 끼친 영향이 무엇인지 여쭤볼게요. 저도 어렸을 때는 삶이 굉장히 고되고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어차피 나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줌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행복에 가까운 사람들은 왠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닌 몇몇의 금수저들한테 한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삶을 대체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 라는 그런 고민을 저는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책이 말하길 우리가 삶을 허무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인간 대 인간이 아닌 인간 대 신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이고 우리 삶의 이러한 유한함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짜 우리의 삶이 무의미한 이유는 그것이 진짜 무의미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를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조금 더 소중하고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과 태도를 가질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유의미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지를 이제 이 책을 통해 저는 알 수 있었고 더 많은 학생들이 저처럼 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민주님의 전공인 철학과와 관련지어서 이 책을 통해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었는지 여쭤볼게요. 실제로 시지프스 신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 철학의 유명한 사조 중 하나인 실존주의를 설명할 때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사례입니다. 여기서 실존주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한 태제로 작용을 하는데 이제 인간의 삶과 인간적인 현실을 인간 그 자체를 통해 알아내려는 분석하려는 그런 학문적 경향을 말합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인간 삶의 주체성과 존재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대 서양 철학은 이제 실존주의와 현상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륙 철학과 그리고 논리 실증주의와 심리 철학 등으로 구성된 분석 철학이 주를 이룹니다.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철학과에서는 이런 현대 철학에서부터 저 멀리 예전부터 시작되는 고대 그리스 철학까지 그리고 그와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동양 철학까지를 조금 더 심화된 단계에서 학습하는 그런 학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굿바이 까미에서 언급하고 있는 실존주의를 비롯해 다양한 철학 사조들을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과고 그것에 흥미를 가진 학생들이 이제 철학과에 보통 지원을 한다고 봅니다. 네, 이 굿바이 카미를 꼭 읽어봤으면 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저는 이제 많은 학생들 중에서도 우리 삶에 대해 조금 더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생, 또는 좀 독창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이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 책이 시작하게 된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의문점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옳은 삶이란 무엇인가? 세계를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약간 삶에 대해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이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철학이라는 학문도 그런 질문들에서 시작된 것처럼 말이죠. 이를테면 이제 수학과 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궁금증이 생겨도 그거에 대한 답변이 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현재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인문학이랄지 철학과 같은 학문들은 뭔가 어슴푸레하게 의문점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내릴 수 있는 학문은 솔직히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슴푸레한 학문을 공부하는데 오히려 답답함을 느끼지 않고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는 학생, 저 같은 학생들이죠. 이제 저 같은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이 책을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철학과에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문장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 굿바이 까미에서 읽으시면, 까미를 읽으시면은 이제 루소의 에밀이라는 책의 한 구절을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구절은 이제 인생을 가장 오래 산 사람은 장수한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가장 많이 느낀 사람이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제 무한에 가까운 영생을 사는 사람, 아니면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것에 미치지 못한 삶을 살더라도 자신의 삶을 유의미하고 충만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과 태도를 가진 사람이 이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하루하루 무거운 돌을 올리며 허무한 일상을 보내는 시지프스처럼 일상을 보낼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유의미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인지를 이제 돌이켜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의미 있는 것으로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이제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민주님의 책 소개를 통해 철학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더 의미 있는 꿈책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꿈책방의 김민주님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